안녕하세요. 궁금한 미국의 캠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칼 그 세 번째 시간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나 혹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때문에 계속 좀 시리즈로 이어오고 있고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말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메디칼은 또 뭐냐?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용어가 앞에 메디라고 붙어 있죠. 예, 메디는 이제 의료 시설 얘기하는 거죠. 메디칼 뭐 이렇게 다 메디라는 거는 의료라는 걸 얘기하고 메디케어는 메디 플러스 케어, 예, 보살펴 주는 건데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 에이드라는 건 지원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메디칼은 뒤에 CAL이 캘리포니아의 캘자, 예, 그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칼은 똑같은 거고 캘리포니아에서만 메디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메디칼은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또 뭐냐? 또 신청해봐야 되나? 예,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번에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우선 차이부터 크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65세 이상 되시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께 나라에서 지원해드리는 건강보험입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고 80%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 혹시 갑자기 생기는 이 병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면 따로 보험을 더 추가로 들 수 있는 방법이 갭 인슈런스 혹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 예,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기 때문에 메디칼,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제가 메디케이드 얘기하면 메디칼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메디케이드는 뭐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소득이 어려운 분들, 예, 저소득층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웬만한 경우에 많이 무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소득층 이제 보험이라고 하니까 저소득층한테 주는 무료 보험이라고 하니까 메디케이드, 예, 그러면 좀 떨떠름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또 나이가 들으셔갖고 연세가 들으셔갖고 이제 좀 수입이 많이 없으시면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메디케이드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는 달리 어린아이들, 임산부 또 그리고 또 선천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수입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의 룰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근데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예, 쉽게 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게 제가 한 달에 얼마 벌면 예,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만큼 주마다 이 물가나 소득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만 하더라도 LA 같으면 요즘에는 갤런당 5불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뭐 텍사스 같은 데 하면 또 2불 절반 가격 이렇게밖에 안 되고 아파트 렌트비도 뭐 서너 배 차이가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얼만큼의 금액이 메디케어 수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이제 캘리포니아 기준에 대해서 메디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것인데 이조차도 매년 이 금액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전해드리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혹시 몇 달에 있다가 보셨을 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 목적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권, 뭐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여권을 들고 온다든가 아니면 영주권자면 영주권에 있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이 체류 신분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 같은 이런 신분증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수익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뭐 월페어 같은 거 받는다거나
월급을 갖다가 받으면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세금 보고한 거, 아니면 은행의 뱅크 스테이먼트, 그다음에 뭐 집 소유, 증명 서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는 집 렌트비,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벌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독신이면 889불 40전,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이 미만.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에는 1,496불 20전, 이 정도면 메디케이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독신인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인 경우에는 3,000불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재산에서 집 한 채와 차 한 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은 뭘로 따질 수 있냐면 집, 차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집과 차를 갖다 재산에 넣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CD가 있다든가 이것도 다 재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으면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을 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를 갖다 신청을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안 맞는다면 지금 이제 좀 자산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크레딧 카드 빚을 갖다가 다 미리 갚아 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모기지에 있는 집 모기지 남은 거 갖다가 좀 많이 갚아버린다거나, 혹은 집을 개조한다거나, 혹은 뭐 수리, 그다음에 보험 투자 자산 뭐 이런 같은 걸 갖다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제 좀 지출해 갖고, 이제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지출해서 메디칼 혹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수입 레벨 갖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하나 있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본인 은행에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10만 불 있으면 메디케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아무한테나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본인의 집에 모기지가 나왔으면 모기지를 많이 갚아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매달 나갈 돈이 또 줄어드니까 모기지를 갚아버려도 되고, 집이 뭐 모기지 페이먼트가 다 됐다. 근데 또 집을 갖다 좀 확장을 해갖고 뒤에 한 채를 더 만들어서 렌트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집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또 써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이 생명보험을 또 들어서 이 생명보험 돈으로 나가는 걸 해갖고 본인 수입을 갖다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 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아들들이나 딸들한테 이제 재산, 유산을 갖다 물려주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때 그냥 잘못해갖고 준비 없이 자산을 물려주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상 생명보험을 들고 그 수혜자를 자녀로 하는 방법, 이게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뭐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인 생명보험을 든다는 거 이게 좀 떨떠름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자녀나 혹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드는 현명한 방식으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산을 갖다 물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메디케어만 딱 들어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드물고, 메디케어를 들면 그 중간에 갭 인슈런스 혹은 그냥 건강보험을 따로 들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가입할 때 이 보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산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또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생명보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외에서도 또 주변의 커뮤니티 센터 혹은 교회 이런 곳에서 많이 이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직접 작성하시고 직접 하시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상담할 때 본인이 필요한 게 뭔지 직접 아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디칼 신청은 우선 지역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뭐 LA 같은 대도시는 사실 소셜 오피스에 가도 한국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타주 또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볼런티어들 이런 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이걸 갖다가 신청하면 완전 다 공짜인가요? 거의 다 완전 다 공짜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또 지역마다 수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코페이 일정 부분을 갖다가 내야 되는 주도 있고 완전 무료인 주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가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뉴저지, 뭐 텍사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메디케어 그냥 단순히 메디케어만 들은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뭐 먼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어드밴테이지 보험을 갖다 추가로 들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은데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또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는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뭐 18세 미만 또 어떤 지역은 21살까지도 또 커버를 해줍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혹은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갖다 2번 받은 적이 있는데 15살 때 이 손이 찢어졌을 때 그때 뭐 엄청나게 또 몇천 불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 돈 다 혜택을 받았고 제가 병원에 한번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한 10몇만 불 이상 한 거의 20만 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또 돈을 갖다가 메디케이드로 다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 젊은 부부들 수입이 일정치 않고 아직 돈이 없는데 임신했을 경우에 이 메디케이드로 임산부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는 임산부에 관련된 보험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거기는 또 임산부에 대한 보험을 갖다가 또 각 지역별로 알아봐서 이렇게 드는 게 사실상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가는 모든 서비스는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래 환자 서비스 이런 것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세가 드시면 휠체어, 보행기, 목발, 뭐 보청기, 뭐 가정건강 서비스, 의료용품 이런 것들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압 재는 기계도 주고 뭐 청진기도 주고 뭐 별거 다 나라에서 또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력, 안경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다음에 교통, 병원에 가는 교통편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나중에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카드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유리한 게 뭐냐면 이제 간호시설 같은 거 집으로 와서 뭐 샤워를 해주신다거나 뭐 집에서 도와주신다거나 집에서 간호를 해주는 거 혹은 너싱홈 어떤 병원 같은 이제 공간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너싱홈 같은 거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보면 각 주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 연방정부 사이트가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알아듣기 힘들어요. 솔직히 영어로 된 것도 좀 알아듣기 힘든데 그걸 또 직역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길 보시면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에 관련된 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권해드린 거는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면 주변에 또 외로우니까 또 사회생활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교회, 절, 성당 이런 데 다니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른들을 위한 이제 노인복지센터 이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신청 다 해줘요. 노인복지센터는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좀 다른 재밌는 말로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또 얘기하죠. 어르신들 좀 심심하시면 가서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TV도 보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빙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빙고 게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곳도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안 내고 여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 가시면 친절하게 잘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혼자서 끙끙대고 이걸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은 각 주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누구 가장 이거의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장을 갖다가 딱 맞춰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메디케이드를 들면 또 연세가 드시면 집에 와서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샤워 같은 뭐 이런 같은 것도 힘들면 못하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죠. 교통편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습니다. 픽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간호시설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식단 및 영양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식사 배달도 이 건강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 집안일 및 가사 보조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흔히들 이런 얘기가 있죠. 어정쩡하게 돈 벌면 진짜 노년에 고생한다고,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은 미국이 아주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이 메디칼을 갖다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신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링크는 뭐 올려드릴게요. 혹시 자녀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면 이제 사무실 목록 주소 같은 것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둘 다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두 개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의료비는 뭐 완전 다 공짜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왜냐하면 메디케어만 들고 계시면 모든 거에 대한 코페이를 한 20% 정도 내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 가서 큰 수술을 한다, 그러면 또 목돈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뭐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너싱홈에 가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을 1년에 며칠 이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데, 메디케이드나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지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디케어에서 커버 못하는 거를 메디케이드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신 분에 한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65세 넘어가서 좀 힘들다. 예전 같지 않아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나머지 코페이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케이드, 둘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뭐 거의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케이드는 조건이 합당하면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마다 서비스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내 이제 50개 주, 그리고 또 자치령, 그래서 뭐 53개 지역의 메디케이드가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입원 치료 서비스, 병원에 입원해 갖고 이제 병을 고치는 거, 그다음에 외래 환자 병원 서비스, 그다음에 조기 검진, 그다음에 정기검진, 이런 것들, 이런 검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호시설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싱홈 같은 거, 그다음에 가정 방문 건강 서비스, 좀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검진 서비스도 해드리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진료 서비스, 그다음에 지방 보건 클리닉 서비스, 클리닉이라고 해갖고 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여기서 받을 수 있고, 또 검사,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 계획 서비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산 간호사 서비스, 공인 소아과 가족 및 가족 의료인 서비스, 아기가 낳고 나면 이 아기도 자동적으로 엄마가 메디칼 혹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면 아이도 같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이니 이런 거,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면 이 아이들의 이 커버도 다 함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관련 교통편이 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임산부 금연 상담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마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선택적이라고 해서, 선택적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이 포함이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신 곳에서 다 알아보셔야 돼요. 우선 처방약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클리닉 가는 거, 서비스 해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 어르신분들 뭐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럼 운동시켜주고 이런 물리치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언어 장애, 말하기, 듣기 이런 같은 거 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같은 거 고치고 이런 서비스가 안 될 수 있고, 호흡기 치료 서비스,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 진단, 검진, 예방, 재활 서비스 이런 것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발치료, 발치료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거만, 안과에 대해서도 이 치료를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도 마찬가지로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의치라고 하죠. 임플란트 혹은 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보철은 이제 어디 손상된 부분 같은데 뭐 뼈에다가 뭐 심을 심는다거나 뭐 이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안경, 그리고 카이로팩틱, 척추 이렇게
이렇게 몸 같은 거 교통사고 나면 이제 많이 하시죠. 예,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이로프라틱 서비스, 예, 이것도 있습니다. 개인 간호 서비스, 개인 위생, 호스피스 뭐 이런 같은 거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이 주마다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965년도부터 만들어진 제도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했던 서류 미필자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이분들이 아프면 뭐 아무것도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갑자기 카운티 병원이라든가 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응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는 다 해줘요.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갑자기 뭐 어딜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료는 다 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예, 유학생 부부가 미국 왔고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갑자기 나는 바람에 이제 제왕절개를 한 바람에 수술비가 뭐 엄청나게 나오고 인큐베이터까지 갖고 몇십만 불 나와서 이걸 어떻게 갚냐. 그래갖고 결국은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돈이 없다고 치료를 거부해 주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치료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을 신청해 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15살 때 갑자기 손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우선 치료는 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해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소셜워커가 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얘기해서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한국에 여행 가 계시고 나는 혼자 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메디칼을 갖다 신청해 갖고 다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예, 홈레스가 길에 누워 있어도 이 앰뷸런스 부르면 와서 이 술정뱅이 홈레스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는 곳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다 하면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 혹은 메디컬 서비스는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게 좋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뭐 내가 돈이 없다고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혜택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65세 넘어서 메디케어랑 같이 의료보험을 내도 한 달에 몇백 불씩 추가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65세 이전에 본인이 어떤 회사에 다녀서 회사에서 보험을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험의 일부분을 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이 본인 돈으로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뭐 의료보험을 갖다 다 커버한다. 예,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의료 체계의 문제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 혹은 여러분이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나라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한국식 표현을 하면 이제 뭐 빈민층 이런 느낌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빨리 자격 조건이 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전역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겠지만 뭐 미국 전역적으로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었죠. 예, 근데 오바마 케어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의무인데 제가 라스베가스 오니까 라스베가스는 또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돌아다녀 봐야지 뭘 알게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또 오바마 케어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또 메디칼, 메디케이드 이런 것과는 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 예,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막상 닥쳐서 예, 그때 당시 닥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한다. 예, 그럼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갑자기 아팠어요. 예, 제 나이쯤인데 갑자기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 메디칼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은행에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준을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빌링, 그동안 나온 병원비 다 내고 나서 예, 그러고 와서 제가 그 돈도 없을 때 그때부터 메디케이드가 신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20만 불을 쌓아놨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안 돼요. 이제 갑자기 제가 무슨 뭐 몇 년 동안 아파야 될 거 혹은 뭐 불치의 병 이런 게 걸렸으면 병원을 가니까 이제 일을 못하니까 수입은 없는데 돈이 아직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나온 병원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메디칼, 메디케이드로 커버가 안 되고 다 이 돈부터 쓰게 되겠죠. 예. 쓴 다음에 나중에 진짜 은행에 돈이 없고 바닥나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더 이상 내지 못할 때 예, 그때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신청할 수 있게 재산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불법이 아니고 여기 뭐 사이트에도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한 채, 차 한 채는 예, 이거는 안 뺐습니다. 예, 병원비가 뭐 몇천만 불이 나왔는데 제가 집이 뭐 한 100만 불짜리가 있든 50만 불짜리가 있는데 그 집 내놔서 그 병원비 갚아라. 예, 이렇게는 뺏지 않는다는 얘기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미리미리 신청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65세가 되고 혹은 65세 5년 전부터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주마다 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은 게 오히려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자산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인 자산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나중에 재산 물려주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메디케이드 받았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이런 자산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잘 옮겨놔서 이런 모든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세 번째 메디케이드, 메디칼이 제일 설명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53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광범위하게밖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메디케이드는 미국에서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어린이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임산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신다거나 이제 어떻게 다리가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65세 넘어서 저소득층은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는 동시에 받아서 65세 넘으시고 여러 가지 돈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신청하시면 거의 의료비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이드의 명칭은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이드는 똑같은 건데 캘리포니아만 좀 국한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로써 메디칼, 메디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좀 정보를 드렸는데 이 정보는 제가 또 주기적으로 또 한 번씩 더 올려드릴 겁니다. 예, 워낙 어르신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또 다시 보충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 전문가들도 초빙할 수 있으면 또 초빙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시니어 아파트먼 혹은 시니어 하우징, 또 시니어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반적인 보험에서도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아니면 커버 캘리포니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많이 알아보고 여러분께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들한테도 중간중간 자꾸 여쭤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송에 나와서 쉽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속시하게 또 긁어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눠드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궁금한 미국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많은 정보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정보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다른 분들도 좀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링크도 보내주시고 또 구독도 하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글도 적어주시고 그러면 항상 힘을 내서 일요일마다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